강의는 신입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입니다. 신입교육에 해당하는 교육, 신입교육입니다. 신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GA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 또 이제 보험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보험 영업 초심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업을 오랫동안 하셨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분들,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보험 영업이라는 게 뭐죠? 보험 영업. 보험 영업이라는 건 보험 상품을 파는 것이죠. 보험 상품 판매. 보험을 상품화해서 파는 판매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진행될 보험 영업에 관한 내용은 양주영, 제가 영업을 했던 방법이고, 제가 성공했던 방법이고,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영업을 아주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백투더 베이직, 백투더 베이직. 뭐 영어를 쓰려고 그랬더니 잘 안 되네요. 백투더 베이직으로 간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험 영업의 방법. 보험 영업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은 방법이 있죠. 아마 설계사가 2만 명이면 2만 가지의 보험 영업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눠보자면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 3가지만 나눠서 보험 영업에 대해서 인간관계, 인간관계 확장, 인간관계 확장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거죠. 정보 제공을 통해 하는 영업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컨셉 영업이 있습니다. 컨셉 영업의 경우에는 주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영업 방법이죠. 세무 영업, 그리고 노무 영업, 그리고 자금 영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기업 대출, 소상공인 대출이라고 이야기하죠. 소상공인 대출, R&D, 자금 등을 대출을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것의 관리 수당, 알선 수수료라고 표현을 하면 좀 부정적인가요? 그런 부분을 대출을 받게 해주고 보험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 확장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방법은 주로 대면 영업이죠. 대면 영업, 얼굴을 마주하고 하는 대면 영업, 아, 컨셉 영업도 대면 영업이긴 하죠. 대면 영업이라고 표시하는 이유는 주로 보험의 아주 기본적인 판매 방법이죠. 지인을 찾아가고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면하고 영업을 한다. 대면 영업과 지인 영업, 인간관계 확장을 통해서 대면하는 영업 방법은 대면 영업과 지인 영업 대표적이죠.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보험 계약을 받는 것은 개청 영업. 찌라시를 만들죠. 찌라시를 만들거나 또는 어떤 유인물을 가지고
섹터를 정하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곳을 방문해서 개척을 한다고 표현하는 그런 영업이 있고, 그 외에 온라인 영업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영업 방법. 블로그, 카페, 지식인, 네이버를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컨셉 영업은 고수들이 따로 있죠. 세무 영업은 세무사를 끼고 하는 영업 방법.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사나 회계사와 함께 파트너를 이루는 경우가 많고, 주로 CEO 플랜이라고 불리우는 종신보험 마케팅, 그리고 CEO 플랜은 종신보험보다는 저축 플랜으로 하는 경우도 많죠. 상속, 유가족 등을 위한 플랜. 세무사, 회계사와 주로 파트너를 이루어서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뭐 정관을 변경해야 될 일이 있으면 법무사와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노무영업은 파트너 노무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당연하겠죠. 노무영업은 뭐냐면 세무영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넘겨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컨셉 영업에서 세무영업은 주로 세금과 관련되는 걸 건드려 주면서 하는 거죠. 보험의 비과세 기능이라든지 보험의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플래닝을 해서 세팅을 해서 판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세무 영업은 주로 세무사, 회계사와 파트너가 된다고 했죠. 회계사와 파트너가 되고 때로는 기업의 정관을 변경해야 될 때는 법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또는 법무사와 같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세무 영업에서 나오는 것들은 CEO 플랜, 퇴직금 플랜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고, 고액 종신보험 또는 고액 저축보험, VUL을 포함한 변액보험을 포함한 마케팅, 그리고 상속 플랜. 자기 재산을 상속해야 될 때 그 플랜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방법이죠. 뭐 유가족 위로금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주로 노무 영업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파트너가 되는 경우가 있죠. 노무사 또는 노무법인과 파트너가 됩니다. 이 노무 영업은 뭐냐면 요즘에 노무 규정 정비라고 얘기하죠. 노무 규정 정비. 다시 말해서 직원들의 급여, 근로 시간 또는 뭐 휴게 시간 등등 뭐 이런 각종 노무 규정 정비가 있어요. 노무 규정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노무에 대해서 제대로 근로자들에게 보장해줘야 되는 것들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그만두고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정비해주고 관리를 해주면서 관리비를 관리비 명목이라고 얘기하는 관리비 명목을 관리비와 퇴직금 같은 요런 항목들을 보험으로 유치합니다. 보험으로 유치해서 영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비를 돈으로 받으면 노무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유치를 하고 요런 것들을 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에게 받아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아까 기업 대출 영업, 여기에 대출 영업의 소상공인 영업과 뭐 보통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자금들을 대출해 주거나 알선해 주는 거죠. 그리고 R&D라고 불리우는 개발 자금, 연구 개발 지원비 같은 걸 받게 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부가가치 또는 대출 금액이 생기니까 그것을 보험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요 세무 영업, 노무 영업, 대출 영업 부분은
보험의 아주 기본적인 영역이라기보다 확장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제 노무 영업이나 대출 쪽 요런 쪽을 건드리지는 않을 거고 여기까지만 신입 강의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입 강의 때 지금 건드릴 인간관계 확장을 통해 영업하는 방법,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 제공을 하고 개척 또는 온라인 영업을 하는 방법, 컨셉 영업 중에 세무 영업에 대한 기본까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앞쪽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에 보험 영업 방법의 첫 번째 인간관계 확장을 통해서 대면 영업, 지인 영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 확장을 통한 영업 방법.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인 영업 안 해. 그리고 뭐 대면 영업 안 해. 뭐 이런 분들이 많고 컨셉 영업만 할 거야 또는 온라인 영업만 할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잘못된 패턴일 수 있어요. 그 컨셉 영업과 그 온라인 영업을 했던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도 결국 인간관계 확장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자, 인간관계 확장을 통해서 영업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포인트. 이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험 영업이죠. 우리가 지금 보험 설계사인데 보험 영업이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보험 영업이라는 걸 머릿속에서 지우는 것이 인간관계 확장을 통한 영업 방법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 이 영업 방법의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 끊임없이 소개가 나오죠. 인간관계 확장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는 속임? 끊임없는 소개가 나옵니다. 소개. 그리고 인간관계 확장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갑을 굳이 나눈다면 나는 갑의 입장에서 주로 을에서 빌빌거린다고 표현을 할까요? 또는 한 번만 들어줘, 가입해줘, 뭐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아도 갑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소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것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에 보험 영업을 머릿속에서 지우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보험 영업을 보험 영업을 지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 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1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내가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이 지금 병원에 어디가 아파서 갔더니 1년 후에 죽는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1년이다. 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암이든 무엇이든 1년 내에 진단을 받는다. 또는 1년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 아직 그건 너무 큰가요? 1년 후 시한부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랬을 때 내 장례식장에 와서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 500명을 만든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면 너무 슬프니까 또 다른 가정 방법을 씁니다. 1년 후에 결혼한다.
제가 여러 군데서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다 보면 1년 후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 결혼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지금 결혼했던 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다시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결혼하신 분 이혼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1년 후에 결혼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1년 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교육을 듣는 바로 이 순간부터 딱 1년 후에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식장도 잡았고, 예식장도 잡았고, 날짜도 잡힌 겁니다. 결혼 날짜도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혼식 하객으로 아무 하객도 아니냐 아니라 가족 아니고, 그리고 배우자 하객 아니고, 순수한 나의 하객을 500명을 만들어야 된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1년 후에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하객 500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금 당장 결혼해도 하객 500명이 오시는 분들은 보험 영업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겠죠.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그냥 계약 쭉 받아오시면 돼요. 결혼식장 하객으로 500명, 1년 후 결혼한다 생각하시고 하객이 500명이 있어야 된다. 이 하객은 가족이 아니고 배우자 하객이 아니라 순수 내 하객이다. 순수 나의 하객이다. 결혼식 하객 500명. 아무나 올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 쌓았더라도 하객으로 500명이 오시는 분들은 제가 뭐 수많은 결혼식장에 가봤지만 하객 500명, 순수한 신랑 신부, 신랑의 하객 500명, 신부의 하객 500명, 가족 친지 빼고 딱 그렇게만 하객이 500명 오시는 분은 3명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친구 직장 동료들 사진 찍겠습니다 라는 순서가 있죠. 거기에 보니까 한 4번 찍더라고요. 한 4번. 4번 찍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30명, 10명, 뭐 그 이하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100명 미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100명 미만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하객 500명을 그런데 만들어야 한다. 결혼식장에 하객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혼식장 하객이 많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왁자지껄한 결혼식. 시끌시끌하죠. 왁자지껄한 결혼식. 시끌시끌하고 바글바글하면 뭐 인생 똑바로 산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축하해 주는 것 같고 왁자지껄한 결혼식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을 수 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축의금. 결혼식을 할 때 축의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식 한 번 하는 거, 뭐 2번 하는 분도 있고, 3번 하는 분도 있고, 뭐 10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결혼식 또는 행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축의금입니다. 축의금. 축의금이 필요 없다면, 나에게 들어올 돈이 필요 없다면, 왁자지껄한 결혼식을 위해서 하객을 돈 주고 사도 그만입니다. 일당 주고, 3만 원씩 주고, 500명 하면 1,500만 원만 있으면은 뭐 바글바글한 결혼식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축의금 안 나오는 사람들이죠. 축하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축의금을 잘 받아서 결혼식을 한번 해서 한몫 잡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잖아요. 축의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면 영업
지인 영업. 자, 인간관계 확장을 통한 보험 영업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인간관계 확장을 통한 보험 영업 방법. 이것의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머릿속에서 보험 영업을 지워라. 나는 보험 설계사지만 보험 영업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려라. 포인트였죠. 그래서 우리는 1년 후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을 하는데 내 하객으로만 500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500명의 하객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500명의 하객을 만들기 위해서 500명의 하객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하객으로 오는 사람들, 내 결혼식장 하객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다음 내가 1년 후에 결혼한다는 가정입니다만은 내일 결혼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일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결혼식장이 딱 잡혔어. 그럼 그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은 할 수 없지만 내가 연락하면 내일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주 특별한 일이 없다면 결혼식 전날까지 숨기고 있다가 나 내일 결혼해 친구야, 나 내일 결혼합니다 선배님, 나 내일 결혼한다 동생아, 또는 나 결혼해 라고 얘기한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을 때 내일 결혼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아주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올 것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일 결혼해도 올 사람이 누구인가? 세 가지죠? 500명을 만들기 위해서 500명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고, 하객으로 오는 사람들, 내 결혼식장 1년 후 내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1년 후라고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신 분이라면 내 결혼식장 하객으로 어떤 사람들이 왔나? 결혼식 하객으로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인가? 1년 후가 꼭 아니어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바로 내일 결혼한다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지금까지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내 결혼식장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 사람이 누구인가? 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정리해보세요. A4지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A4지에 써보시고 정리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신입 강의, 보험 영업의 개략적인 구분 했었고, 그 중에 첫 번째 영업 방법인 지인 영업 또는 대면 영업, 그리고 인간관계 확장을 통한 영업 방법을 해결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강의 때도 인간관계 확장을 통한 영업 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후 결혼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1년 365일, 365일이 주어졌고 그 365일 안에 500명의 하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결혼식장 하객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가나? 내일 결혼해도 올 사람이 누구인가? 정리해보고 다음 강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